국내 배우 겸 모델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이 30대 여성인데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면서 날 유인하더라는 겁니다.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 해서 넘어갔더니 그리고 가족에게 잘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에 곧바로 휴대폰을 뺐고 여권 뺐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이후에 성인방송 출연해서 후원금을 구걸토록 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구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다행히도 구조는 됐지만 그 상황이 정말 긴박했습니다. 먼저 이 30대 여성은요, 일본어 통역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온 현직 교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절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4시간 정도 더 들어가서 캄보디아 모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고요. 잘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 예. 휴대폰도 빼앗고 여권도 빼앗기고 말 그대로 착취의 노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교민은 누군가에게인가 이 범죄 조직에 이 30대 여성을 50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긴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 범죄단체에서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해서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 서서 방송을 하고 후원금을 구걸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심한 욕설과 폭행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 옆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 여성이 통역을 구한 데서 갔더니 마중 나온 사람이 국내 배우이자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 가봤더니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이나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름이 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나를 데리고 온 모집책이었다는 게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믿을만 했다고 이 피해자는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일단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검색도 되는 사람이 나에게 캄보디아 일자리가 있다고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니 더 믿을 만한 그런 마음에 의심 없이 따라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랬겠어요.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제 이 애탁의 피해자를 찾게 되었고 결국 이 처음에 보냈던 그 안부 문자 거기에 보냈던 사진을 단서로 해서 오랜 경험이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이 어디인지 위치까지 추적을 해서 한 달여의 수색 기간 끝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피해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캄보디아의 현재 범죄 조직으로부터 유인당해서 감금돼서 지옥을 맛본, 지옥이 시작됐던 이런 분들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을 구출해야 하는데 정작 이번에 정부가 뛰어와서 데리고 온 전 세계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범죄자들 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송환된 64명 중에 49명이 구속됐고요. 추가로 오는 10명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만나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감금이나 폭행 당하신 게 있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로맨스 스캠 가담하셨습니까? 감금이나 피해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구전의 변호사님, 저렇게 오늘 영장 심사 받은 분들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답니다. 나도 피해자다. 지금 국민적인 여론들, 분노들, 공감이 캄보디아 피해자들에게 향해 있다고. 범죄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도 나도 피해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법원에서 이미 영장 발부로 49명까지 구속이 됐고 전원이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데려왔고 이 과정을 보면 범죄 피의자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강요된 행위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이거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굉장히 선처를 받아보겠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피의자 겸 피해자라는 개념이 사실 뭐 생소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범죄에서는 피해와 피의 그 관계가 뒤엉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에서도 내가 못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다른 회원들 모집해 오면 네 원금은 보장해 줄게 이러면 다른 회원들 자기 지인들 끌어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폭들도 자기가 자의로 들어가 가지고 할 때 강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탈퇴하려고 그러면 응징받고 이런 거 많이 네. 보셨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다 뒤엉켜 있는데 내가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그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뭐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는 무죄 주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통해 가지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다. 만약에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피해자였으면 국내로 올 수 있을 때 송환 거부하는 사람이 나왔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거기서 수익도 얻고 하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미 자의에 의한 개입이다. 이건 공범관계로서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했다라는 형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신속하게 구속영장도 지금 발부가 됐잖아요. 사안은 이미 확인된 거다. 피해자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이 피의자들이 나도 범죄단체에 끌려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합니다만 이분들 비행기 내려가지고 영장 심사 받는 과정들 봤더니 온몸에 지금 문신투성이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구출했다고 하고 우리 전세기 뛰어가지고 한꺼번에 60명 데리고 와서 봤더니 정작 피해자들 구출해오라고 했더니 범죄 혐의자들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한 뭐 그런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하면 뭐 저 죄값에 대해서는 저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계속 해외에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저걸 만약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선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지금 그 송환된 저 피해자들,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서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게 되면 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은 이제 국내로 송환시킨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분들이 뭐 자신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그건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 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저는 응분의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